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세계적으로 건강식이 각광을 받는 요즘 미국에서 한국 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최근 12년간 한국 김의 수출액은 연평균 20%씩 늘고 있습니다. 2010년 1억 1천만 달러 수출해서 작년 6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14개국에 수출됩니다. 미국을 비롯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주요 수출사 개국인데 미국에는 작년 기준으로 1억 5,600만 달러어치의 김이 수출됐습니다. 그동안 김은 서양에서 블랙페이퍼 혹은 바다의 잡초 등으로 불리우며 일종의 혐오 식품 취급을 받았으나 점차 건강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반찬이라기보다는 안주나 간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김의 염도를 낮추고 다양한 양념을 가미해 가벼운 스낵으로 간주되면서 시장 공략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치를 제치고 한국 수산물 수출 1위에도 등극했습니다. 또 김 종자 국산화로 로열티 지급을 줄였으며 김 양식업계 지원과 가공업체 시설 투자, 인력 양성, 전문 연구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김 산업 육성 법률도 작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김의 해외 수출 드라이브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스트코 매장 등에서는 간편하게 포장되어 낱개의 박스로 뜯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든 한국 김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18일 타겟, 월마트 등을 비롯한 소매기업의 부진과 인플레이션 공포 등으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3.57% 떨어지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4.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73%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낙폭은 2020년 6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인플레와 공급망 차질로 소매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향후 부진한 실적 전망이 대두되면서 시장에서는 대량 매도세가 확인됐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즉 CBOE 변동성 지수는 전장 대비 18% 이상 치솟아 30일에 육박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4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0.2% 감소한 172만 4천 채였으며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전월보다 3.2% 감소한 181만 9천 채였습니다. 투자 전문가 제러미 그랜섬은 현 침체가 2000년의 닷컴 버블보다 더 좋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20%에서 27%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2배 이상 갈 수도 있다며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고했습니다. 영화, 시리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디바이스에서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직원 해고를 단행하며 회사의 비용 지출을 본격적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150명을 해고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개인 직원의 성과 때문이 아닌 회사 차원의 비용 절감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고된 직원들 중에는 고위직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달 마케팅 부서 직원 약 25명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가입자 수가 20만 명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감소 현상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발표 당시 스펜서 노이만 넷플릭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향후 2년간 회사의 지출 일부를 축소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작년 10월 역대 최고가인 $690까지 기록했던 넷플릭스 주가는 최근 $180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최근 전쟁에 따라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하는가 하면 넷플릭스 회원들이 계정을 가족과 친구들과 공유하는 문제, 그리고 OTT 업계의 치열한 경쟁 등이 가입자 수의 감소를 가져온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2분기에도 가입자가 25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향후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는 동시에 실적 개선을 위해 광고를 도입한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18일 앞으로 공화당을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에 투표해왔으나 현재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 됐다며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니 그들이 내게 얼마나 비열한 계략을 펼치는지 목격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브스지의 추산 2,31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머스크는 지난달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6일 트위터의 일부 스팸 어카운트를 문제 삼아 인수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해 향후 인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반도체 공급 차질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왔습니다. 21일 방한 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은 전략 자원화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의식한 이례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반도체 공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는 편자의 못이라는 말과 함께 반도체 웨이퍼를 손으로 들어올리는 장면은 미국의 반도체 안보관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등 자동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1년 넘게 공장 가동과 중단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타결하지 않으면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입니다. 더군다나 신냉전 구도 속에서 반도체는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인접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 시설이 밀집된 것을 지정학적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어 반도체 공급난은 바이든의 경제안보상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고 주류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방한을 통해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재편 구상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복도에 인종차별적 사인을 부착한 후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인근 콜레인 고교의 학교 관계자는 지난 5일 학교 내부에 있는 식수대, 워터 파운틴에 백인 전용 그리고 흑인 전용 사인을 붙이고 찍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30초간 방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인은 인종 분리 시절에 백인과 흑인이 사용하는 것을 분리했던 당시 사용하던 문구입니다. 당시 버스의 좌석이나 화장실에도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정책이 실시됐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편지를 통해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이런 행동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학군에서 그동안 추구해온 가치관 교육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는 1,730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이 중 약 30%가 흑인 학생이고 약 49%가 백인 학생입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0만 3,958명, 신규 사망자 수는 273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7,555명, 신규 사망자 수는 15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